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최근 한국 주식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죠. 이 세제 개편 논의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보니까 이전 정부의 감세의 기조를 일부 좀 되돌리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나 시장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상장 주식 양도세, 이걸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 있잖아요. 이걸 현행 50억 원에서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는 안, 이게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요. 아, 10억 원으로요? 네. 그리고 뭐 증권 거래세율 인상 가능성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장하준 교수 같은 분의 좀 날카로운 비판도 있던데요. 상당히 이게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세금 논란이 당신의 투자 전략, 그리고 또 한국 경제 전체에 어떤 진짜 의미를 던지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정부가 지금 어떤 카드를 좀 만지작거리고 있는지 그거부터 봐야 할 것 같아요. 핵심은 이전 정부 때 좀 완화했던 세금 제도를 다시 강화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건 역시 그 대주주 기준, 상장 주식 양도세 내는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되돌리는 방안입니다. 10억 원이요? 네, 그리고 증권거래세율이나 법인세율 인상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고요. 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사실 몇 가지 배경이 좀 깔려 있습니다. 우선 작년에 도입하려다 무산된 거 있죠?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요. 아, 네네, 금투세요. 네, 이게 무산되면서 예상했던 세수 확보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미 증권거래세는 또 낮춰놓은 상태고요. 아, 그렇죠. 여기에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증시 부양책까지 고려하면 주식 관련 세수가 너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계산이 좀 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세수 문제만은 아닐 것 같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이 원칙을 좀 강조하려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 정부 감세가 뭐랄까 기대했던 것만큼 기업 투자나 세수 증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런 평가도 좀 작용한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런 어떤 정책적인 명분 그리고 현실적인 재정 상황 이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뭐 조세 원칙 지키는 거랑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랑 딱 분리해서 보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특히 그 대주주 기준 10억 원, 이게 정말 논란의 중심인데요. 제가 자료 보면서 진짜 인상 깊었던 게 삼성전자 같이 시총의 400조나 되는 거대 기업 주식을 10억 원, 그러니까 지분율로 따지면 0.00025%거든요. 이것만 가져도 대주주로 분류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시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키나요?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요. 그 연말마다 반복되는 시장 왜곡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대주주로 지정되는 걸 피하려고 12월에 주식을 막 대량으로 팔아요. 아, 네. 그랬다가 연초에 다시 사는 거죠. 이게 특정 종목들의 주가를 좀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게 되고 결국 다른 소액주주들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죠. 단순히 그냥 주가 변동성 문제? 뭐 그 정도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더 깊은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아서 경영의 목소리를 내려면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진 개인 투자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작 중요한 뭐 주주총회 표대결이나 이런 시점에 이분들이 세금 문제 때문에 주식을 팔아버리면 소액주주 운동 자체가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오히려 최대 주주에게 유리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결과적으로요. 그리고 또 세금 회피가 비교적 쉽다 보니까 실질적인 세수 증대 효과도 뭐 크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듣고 보니 이게 단기적인 시장 왜곡 문제를 넘어서 뭐 기업 지배구조 개선 같은 장기적인 목표하고도 좀 충돌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장하준 교수 같은 분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이 주주이익만 넘어 따지는 풍토 자체를 좀 경고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에도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장 교수님은 그 미국 보잉사의 연이은 사고나 GM의 몰락 같은 사례를 들면서요. 기업이 번 돈의 대부분을 심지어 90% 이상을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으로 주주한테 돌려주는 데만 너무 급급하다 보면 90% 이상이요? 와. 네, 그러면 정작 중요한 연구개발, R&D나 설비 투자 같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여력이 사라진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특히 그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는 걸 의무화하는 정책 같은 거요. 이건 단기 주가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기업의 장기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계약이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비판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단기 이익만 쫓는 뭐 외국 자본의 요구 같은 데 휘둘리지 말고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균형 잡힌 정책하고 국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인 거죠.
삼성전자나 과거 노키아 같은 기업들도 생각해보면 초기에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면서 장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성공이 가능했다. 이 점을 강조하고 계시죠. 결국 이게 정부의 세수 확보랑 공정 과세라는 명분, 그리고 또 시장 확산해서 코스피 5천 만들겠다는 그런 공약, 여기에 또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시장 왜곡이랑 장기 투자 위축이라는 문제, 이게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네요, 진짜.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국면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주식세제 개편 논의는 단순히 세금을 얼마 더 걷느냐 마느냐 이 차원을 넘어섭니다. 시장의 안정성 문제, 또 개별 기업들의 미래 투자 전략, 더 나아가서는 한국 경제 전체의 장기적인 성장 방향과도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죠. 한쪽에서는 재정 건전성, 조세 형평성 이걸 외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시장 불안정해진다, 투자 위축된다 이렇게 경고하는 그야말로 딜레마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성을 키울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들의 어떤 중요한 투자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논의는 결국 하나의 좀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단기적인 시장의 요구와 주주, 특히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외국 자본 같은 주주들의 이익을 어느 정도까지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국가 경제 전체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한국 경제는 이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